안녕하세요. 언어치료사 아이의 이명은입니다. 오늘은 언어지연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이가 정상 아동 발달의 시기에 맞추어 제대로 발달하지 않으면 주 양육자와 주변 사람들 모두 걱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동의 언어, 즉 말하는 시기에 대한 걱정이 참 많지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게 됐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상호작용하고 감정과 정서를 교류하며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타인과 대하기 위한 수단인 바로 언어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가며 성장하며 언어에서 지연을 보이거나 적신호를 보낸다면 아동 발달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말이 느린 우리 아이, 언어 지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단순 언어 지연, 언어 자존감이 낮은 아이. 단순 언어 지연의 아이는 언어 자존감이 낮은 아이가 많습니다. 이 지능은 정상이지만 말을 했다가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했거나 또 물어보거나 같은 말을 반복해서 시킨 경우에 아이의 언어 자존감이 낮아지며 말을 안 하려고 하지요. 그렇게 안 해버린 말들은 성장할 시기에 그 기관을 쓰지 않아 감각과 신경들이 발달하지 못하게 되어 나중에는 아이 스스로 말을 시작하기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한테 따다가 라고 말을 했다면 듣는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아이가 엄마를 가리키며 엄마한테 따다가 하고 말을 한다면 엄마한테 가자 하고 아이의 상황과 마음을 살펴 추측해서 말하거나 그래 같이 해보자 하고 아이의 말에 반응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의 발음이 잘 들리지 않아서 아이에게 계속해서 다시 말해보라고 시킨다면 말은 참 어려운 것 같아. 나는 말하기가 좀 무서워. 나는 말 안 할래. 하고 아이가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처음 말을 시작하고 따라하기 시작하는 아이에게는 다시 해보자. 엄마 따라 해봐. 하고 반복시키기보다는 말에 음도를 넣어서 아이가 따라하기 쉬운 받침이 없는 두 글자부터 아이 스스로 모방할 수 있도록 들려줍니다. 모자, 치즈, 우유, 사탕. 둘째, 감각의 통합 발달이 필요한 아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감각이 통합되어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첫째, 배로 숨을 쉬는 호흡. 둘째, 이 호흡에 아 하고 진성 소리를 낼 수 있는 발성. 셋째, 이 아에 입술과 혀, 턱 등 발음을 넣는 조음. 4. 공명의 분리. 말을 할 때에는 입으로 숨을 더 많이 나와야겠죠. 코로 숨을 쉬며 말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소리를 비강을 사용하여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비강 소리가 너무 강해 말하기 힘들고 호흡도 짧아서 긴 문장을 말하기도 힘듭니다. 말을 할 때에는 말 속에 호흡이 함께 나오도록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이 4가지 중 단 한 가지라도 불균형이 있다면 통합이 되지 않은 감각으로 인해서 언어의 사용이 힘듭니다. 아이에게 언어 지연이 있다면 호흡,
발성, 좋음, 공명. 이 네 가지의 기능의 사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구강기의 감각 발달이 미숙한 아이. 아이의 구강기관의 감각이 발달 저하라면 말을 하기 힘들겠죠. 예를 들어서 질감이 질긴 고기나 딱딱한 것을 먹지 않고 부드러운 것만 먹는 조건적인 저작 운동을 하는 아이와 이가 나는 시기인 18개월이 지나고도, 즉 구강기가 지나고도 계속 침을 흘리는 아이는 발달의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침을 3돌까지 흘리는 정상 발달 아이도 많지요. 아이마다 예민한 부분과 감각이 저하된 부분이 있으니 말이 느린 우리 아이가 꼭 구강 감각의 발달 저하가 아닌지 꼭 체크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감각기관의 발달이 미숙하다면 구강 감각의 발달을 위해서 구강 마사지가 필요하겠지요. 넷째, 발음이 좋지 않은 아이. 아이의 나이가 7, 8세가 되어도 발음이 좋지 않은 아이 또한 언어 지원으로 언어 조음 치료, 언어 치료를 받습니다. 조음 기관의 발달이 저하되고 반복적인 단어를 말하거나 받침이 있는 말, 문장으로 길게 말할 때 도움이 부정확하다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며 흐름이 많이 끊기겠죠. 정상 범주의 지능과 사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좋지 않은 아이는 조음 기관을 제대로 사용하도록 하여 언어 능력을 올려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수용성 언어장애. 아이의 이해력이 떨어지면서 표현이 잘 되지 않는 아이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비언어성의 지능과 사람들 간의 유대관계는 좋지만 언어적인 상징을 이해하고 말의 규칙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수용성, 표현성, 복합 언어 장애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고 말을 하기도 어려운 복합 장애입니다. 자폐와 비슷한 양상으로 보이지만 전혀 다른 부분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기 위해 노력하고 대화의 분위기를 잘 파악하기에 사회성의 결여가 가장 큰 자폐와는 다릅니다. 여섯째, 경계성 자폐의 아이. 아이의 계월수나 나이가 어려 자폐라 확신하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아동 발달 시기에 비해 성장이 더딘 아이는 언어 지연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로 이야기하되 4, 5살이 되었는데도 말이 짧고 2글자 이상 따라하지 못한다든지 아이가 하는 말들이 더 확장되지 않고 하는 말만 계속 쓴다거나 엄마이 바나나 먹자 하는 말에 아이가 바, 짜 하고 앞글자와 뒷글자만 따라한다면 아이에게 언어 지연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어느 정도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아이이므로 정확한 진단과 검사로 빠른 언어 치료가 필요한 아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폐증이 있는 아이. 자폐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언어 지연입니다. 낮은 IQ로 인한 언어 지연인지 언어 지연이 있기에 IQ가 낮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언어적 표현이 늦어지고 어려워지며 아이가 혼자만의 놀이와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언어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기능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폐증이 있는 아이는 감각통화치료, 특수체육치료, 심리치료, 음악치료 등 많은 특수치료를 받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치료가 바로 언어치료입니다. 모든 특수치료는 행동과 언어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과의 소통이지요. 감정과 정서를 나누는 소통. 소중한 우리 아이. 아이가 언어 지연이 의심된다면 아이의 언어 지연 원인을 바로 알고 발달센터나 전문가의 정확한 검사와 진단으로 아이에게 빠른 도움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럼 오늘도 아이였습니다.